악수입니다. 악수 기사 보겠습니다. 국힘 빼고 야 사당 만난 정청래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정청래 신임 당대표 오늘 일정에 다른 야당 대표들이랑 만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는 없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정말 국민의힘은 예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 다른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예방 안 하고 악수도 안 한다면서요? 뭐 이런 질문이 나왔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거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인즉슨 윤경호 위원님,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 라는 겁니까? 표현이 좀 거칠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에게 자극을 하기 위한. 또 뒤집어 말하면 자기네 지지층에게는 속이 시원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경선 도중에 했던 얘기 중에 나는 싸움하고 당은 싸움하고 대통령은 일하고 네. 이게 이제 딱 그대로 투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시계를 좀 돌려보면요. 당대표 후보로 나왔던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중에 이 국민의힘을 오히려 위원장당으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네. 넣었던 거, 발의한 건 박찬대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저는 이거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부정을 해도 양당제 체제잖아요. 그리고 보수를 대표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지층이 뭐 한때는 40% 그랬잖아요. 지금 의원만 해도 107명. 그러면 이걸 하루아침에 부인해버리는 거, 이게 그럼 맞는 거냐. 그럴 때 이제 협치, 뭐 또 소통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계엄 또는 뭐 내란,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인해서 져야 되는 법적인 책임은 당 차원에서는 추후 문제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됐는데 그 자체가 자격을 상실했다든지 뭐 이런 건 그 다음 문제지만 네.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책임은 벌써 대통령 선거에서 졌죠. 그다음에 6월에 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국민들에게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사안에서 좀 거친 표현을 정청래 대표가 좀 쓰고 있는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좀 나눠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한국일보는 뭐라고 제목을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정청래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 협치 악수두는 여 대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 얘기를 두고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수영 위원님. 이 야당 쪽 분이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아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또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협치 악수들은 여 대표 제목을 저는 잘 뽑았다고 보는데 저 발언은 진짜 정치적 악수입니다. 자, 여당 대표가 됐으면 뭘 해야죠? 국가적 아젠다를 가장 먼저 꺼내야죠. 그리고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첫 일성이 나 야당과 약수 안 하고 그러면서 군소정당은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네. 조국혁신당 가서는 조 대표 사면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아주 따뜻한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 보고 사람도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여당 대표가 처음부터 싸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하잖아요. 지난번이 12.3 계엄이 무력을 동원해서 정말 정청래 의원 주장대로 친위 쿠데타 했다고 한다면 정치를 복원해야죠. 그럼 정치 복원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 타협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는 통합 실용 협치를 얘기하면 네.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야당을 멸절하겠다, 말살하겠다. 그거는 여당 대표 언어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다 발언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당 대표가 사이다만 먹어서 되겠습니까? 쓴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더운 물, 찬물 가리지 않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시원한 사이다만 먹다 보면요. 당뇨 걸립니다. 저는 그래서 네. 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조금 더 현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저 발언은요. 정치 상업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되 특정 지지층만 보고하는 상업주의고 팬덤만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협소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저 발언이 아마 앞으로 저런 스탠스로 계속 대화 관계를 한다 그러면 네. 굉장히 본인에게 큰 부메랑이 될 것이고 이재명 정부에는 굉장히 큰 멍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거는 지금 악수 중에서도 악수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고 한다면 사이다만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다 마시고 다 포용을 좀 하는 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살짝 그 윤경호 의원님 말씀 중에 보수를 대표하는 건 국민의힘 하나다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 개혁신당도 개혁 보수를 지금 기치로 내걸고 있죠. 그래서인 건지 같은 보수라고 판단을 해서인 건지 어제 정청래 대표 개혁신당도 안 갔습니다. 국민의힘만 안 간 게 아니라 개혁신당도 안 갔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성열 최고위원, 개혁신당 최고위원 SNS에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문의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개혁신당은 민주당 당대표 예방 관련한 아무 연락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관례와 도리에 어긋나지 않냐는 일부 지적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청래 대표한테 뭘 기대하셨나요? 우린 기대도 안 했어 라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드는 생각이 조현선 변호사님. 국민의힘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속기도 몸담은 팀이고 배출한 정당이다라고 그렇다 치는데 또 개혁신당은 왜 안 갔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청래 신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예방을 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보수 정당에서 가지 않은 건 아니죠.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란 세력과 절연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 전대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받들어 그런 행보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개혁신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혁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특검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란뿐만 아니라 네.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에 관련된 각종 권력형 비리, 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핵심적인 피의자로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 네.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내란 세력 플러스 특검과 관련된 피의자 신분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런 신분을 고려하는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준석 의원이 피의자 신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근데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당시 제1야당 대표인데 만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아니 대체 왜 안 만나는 거냐라는 게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고 수사를 받아서 안 만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대표를 안 만난 것과 뭐가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서로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참모들 또 여당도 이재명 야당 대표를 완전히 뭐 범죄자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와는 안 만나겠다 이런 표현도 불사했었고. 네. 그러니까 논리라면 같은 논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라는 거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2달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아주 이례적으로 언급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검 관련이잖아요. 네.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거의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걸었었죠. 그러나 이번에는 새 특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거의 언급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당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야당과 또는 국민의힘 내지는 개혁신당 아까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는 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척점에 있는 그들에게 계속 싸움만 하는 이런 역할, 이게 역할 분담. 그래서 이제 굿캅, 배드캅 얘기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청래라는 대표가 만약에 등극을 하면 이럴 수 네. 있을 것이다. 예상 이미 됐던 거 아닌가 싶은 점이 들어요. 이걸 고도의 정청래 대표의 싸움 기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이 개혁신당의 김성렬 최고위원도 뭐 정청래 대표한테 뭘 기대하셨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다들 예측한 거 아니었느냐. 어떻게 보면 본인의 나름의 이 전략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언제쯤 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봅니다.